나도 좀 살자. 엄마는 힘들어. 아빠도 힘들다. 그래도 사랑한다, 아가야. 육아맘 힐링 토크쇼 맘앤맘 톡톡. 안녕하세요 여러분. 육아 힐링 토크쇼 맘앤맘 톡톡 시즌 3가 돌아왔습니다. 저와 함께 마음을 담당하고 있는 현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맘앤맘 톡톡에서 맘을 담당하고 있는 서준이, 서유리 엄마 김현지입니다. 네. 저 오늘 처음인데 인사 한번 할까요? 네. 네. 오늘 이 자리가 저 좀 부담스러운데요. 그래도 제가 육아하면서 느끼는 고민과 스트레스를 함께 육아하는 엄마, 아빠들과 함께 날려버릴 수 있는 힐링 타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맘들의 이야기를 함께 풀어주실 오름동행의 심용현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맘앤맘 톡톡이 시즌 1, 시즌 2를 통해서 지금 2년 만에 시즌 3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전 되게 기쁘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관심이 있었고 애정하던 프로그램인데 사정으로 잠깐 멈추었던 게 저는 좀 마음이 안 좋았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저의 답답했던 마음을 풀어주셨습니다. 자, 이 맘앤맘 톡톡을 통해서 아이를 키우시는 어머님들이, 아버님들이 조금은 육아에 대한 스트레스를 좀 덜으시고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누구 집도 이렇네 라는 남의 집 주머니 이야기 보따리도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현지님께서 어떤 아버님의 사연을 들고 오셨다던데요? 네, 맞습니다. 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제가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딸을 둔 아빠입니다. 요즘 딸아이가 학교 가는 걸 힘들어하고 있어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얼마 전부터 아이가 아침마다 배가 아프다고 하거나 머리가 아프다고 하면서 학교에 가기 싫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단순한 아침 증후군인가 했는데 며칠 전 아이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친구들이 자기랑 안 놀아주고 말을 걸어도 모른 척하거나 속닥거리면서 자기 얘기를 하는 것 같다고요. 더 이상은 못 참겠다고 학교에 가기 싫다고 울면서 말하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이가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 걸까 싶어 학교에 연락해봤지만 담임 선생님께서는 아직 뚜렷한 증거가 없다며 조금 더 지켜보자고 하시네요. 하지만 아이의 표정을 보면, 그리고 매일 위축된 모습으로 있는 걸 보면 기다리는 게 답이 아닐 것 같아 고민이 깊어집니다. 어딜 가나 그죠? 사람들이 좀 무리가 이렇게 형성이 되고 우리와 좀 다른 무리는 좀 배척을 당하는 게 이게 약간 자연의 섭리인가라는 생각도 들고 어때요? 네. 그런데 지금 또 초등학교 5학년이면 사춘기도 시작되었고 좀 요거는 아빠 엄마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당사자보다도 훨씬 고민이 되는 부분일 것 같기는 그쵸. 해요. 제일 아픈 게 아이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는 부모님의 마음이 참 아프잖아요. 이렇게 예쁘게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는 게.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그때 1학년, 2학년 올라갈 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태권도를 다녔단 말이에요. 태권도를 다녔는데 태권도 학원에서 언니들이 이제 스마트폰을 쓰니까 거기서 단톡방을 만들었대요. 그래서는 저희 아이를 땡겼대. 저희 아이가 그때 스마트폰을 좀 일찍 손에 쥔 케이스라 땡겼는데 언니들이 이유 없이 막 자기 얘기를 하더니 아이만 두고선 이게 톡방을 나가버렸대요. 일제히. 아이에 대해서 막 제 어린애가 이제 다니니까 그래서 막 아이가 이게 뭔가 하는데 아이는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봤을 때는 이건 정말 나쁜 행동이잖아요. 네. 근데 참 신기한 게, 너무 신기한 게, 제가 주변에 이제 엄마들한테 우리 애가 이랬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 했더니 그 주동한 아이를 아는 엄마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애 엄마도 비슷해라고. 근데 너무 신기해요. 그 부모님이 아이한테 그런 걸 가르쳐 준 적이 없을 텐데 어떻게 비슷한 행동을 하나 좀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왜 그럴까요? 약해서 그런가? 네. 근데 우리 그거는 좀 네.
우선은 부모님도 아이가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 걸까이기 때문에 정말로 이것이 따돌림인지도 좀 정확히 저는 확인할 필요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아이들의 어떤 교우 관계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아이들도 나의 해석이라는 것도 분명히 존재하고 그리고 또 어떤 사건이나 이런 일이 일어나는 원인이 분명히 있을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이야기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구나. 근데 너는 이제 범죄 현장에서 너는 왜 거기 있었어? 거기 있었으니까 당했지라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게 또 이 친구가 이렇게 생각 당할까 봐 전 또 그것도 걱정이 되고. 근데 또 이 한 부분에 아버지가 학교에 연락을 해봤지만 뭐 선생님이 캐치를 못 하셨다 하니 정말 눈치 없는 선생님 빼고는 웬만하면 담임 선생님들이 캐치를 하실 정도인데 정말 현진이 말씀대로 그런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우리 심 대표님 어떠세요? 제 생각에는 네, 지금 아이가 5학년이니까 사회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아이들이 따돌린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고 조금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거든요. 지금 아이가 아침에 학교 가기 싫다고 배가 아프다고 하거나 머리 아프다고 이렇게 변명 아닌 변명 회피하는 거죠. 이렇게 피해가려고 하고 하는데 그래도 또 부모님한테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했다는 건 애착관계 형성은 잘 되어 있는데 이제 사회로 나갈 이제 분리되는 거에서 조금 자신감을 받지를 못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친구들이 따돌린다기보다 놀면은 재미가 없는 거죠. 이 친구랑 같이 이야기를 하고 하려는데 이게 티키타카 돼야 되는데 주고 받는 게 잘 안 되니까 친구들은 따돌린다기보다 그냥 자기들끼리 노는 거죠. 그렇게 돼서 조금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게 아닐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서 우리들 어른 관점에서 보면 애들이 따돌린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이들 관점에서 보면 얘랑 놀면 재미가 없는데 내가 왜 놀아? 이런 관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면 되게 좀 나쁜 사람인 것 같아서 제가 조심스러운데 그런 의도는 아니고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일단 기질적으로 되게 순하고 여린 친구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불안을 통제하는 방법을 지금 회피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피해 다니는 걸로 조금 이 불안을 피해야지 내가 안정이 되는 이런 성향으로 조금 커왔을 것 같아요. 그렇게 자기가 발달을 해왔을 것 같은데 요거를 이제 부딪혀서 우리가 싸워 나갈 수 있게 해주려면 동기를 계속 올려줘야 되는데 작은 거에도 계속 성공을 맛볼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 지금 이 친구는 엄마랑 아빠랑 이렇게 떨어져서 뭐를 다른 사람을 대하려고 하면 이게 이제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럼 가정까지는 이 친구한테 안정적인 사회네요. 네, 그렇죠. 가정은 내가 최우선으로 지금 안정된 곳인데 거기서 이제 나가는 게 아직 지금 조금 위태위태한 거죠. 아직 나가기가 무서워. 이래서 그 정도의 사회성 발달 단계에 지금 아직 있는 상태인데 지금 사회생활 시작해 버렸으니 이제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하려고 해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더 위축되고 더 작아지고 이러면 더 소극적이어지다 보니 어릴 때 애들 보면 다 친구고 다 뛰어다니면서 놀고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맞아. 그래서 저는 조금 이 친구가 아직은 친구들하고 어울리기 힘들어하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봤을 때 왕따라고 생각되는 따돌린다고 생각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선생님이 봤을 때도 아직은 문제되는 부분이 없어 보인다고 말씀을 하시는 걸 봤을 때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어쨌든 아이가 어려움을 호소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정말로 아이가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좀 명확하게 조금 당연히 확인은 정확하게 할 필요가 확인을 있을 것 해봐야 되죠. 같고 네네. 그리고 아이가 뭐 배가 아파요, 뭐 어떻게 해요 하면서도 결국 자기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걸 이야기했다는 거는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누구한테라도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네네. 아이니까.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도와달라고 했기 때문에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좀 나서서 이 아이에게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자신감 있게 그리고 이 아이가 자기 자존감을 좀 지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대화를 나누어 주는 게 좀 중요할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에 정말로 아이가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면 이거는 엄마, 아빠, 선생님이 나서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 이거는 이 아이가 딛고 일어나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때 저는 오히려 우리 아이의 자존감을 더 키워줄 수 있고 아이가 조금 더 이런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을 부모님이랑 이야기를 충분히 나누어 보는 게 훨씬 이 아이 지금 심리적으로는 좀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냥 엄마 입장에선 그런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그런 방법들은 또 어떤 게 좀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지금 부모에게는 되게 안정적으로 이제 자기 소개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다만 아직 타인한테 다가가기 힘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말이나 이럴 때를 이용해서 차라리 외부 활동을 하시던 내부에서 집에서라도 활동을 하시면서 조금씩 이제 시키는 거죠. 이거 해보자, 저거 해보자. 저기 가서 뭐 이거 빌려와 보자, 이거 주고 와 보자 하면서 칭찬을 엄청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동기가 올라가요. 내가 지금 저 사람한테 가서 뭐를 주려고 하는데 무서워. 그런데 주고 왔는데 엄마 아빠가 엄청 좋아하더라. 그러면 아이는 이 칭찬을 받기 위해서 더 이제 그런 활동들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동기를 계속 올려주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 궁금한 게 저는 아직까지 초등학교 5학년까지는 저희 아이들이 진입을 하지 않아서 초등학교 5학년을 키우는 아름맘님 입장에서 네. 저런 동기를 좀 부여해주는 좀 효과적이라는 생각 엄마 저는 입장에서 중학생 엄마인데 5학년을 지나오셨으니 네, 5학년쯤 되면 4학년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4학년 정도 되면 자기들의 문화가 생기는 것 같아요. 또래 문화가. 그래서 이렇게 같이 다니더라고요. 그리고 서서히 또래 집단이 생기면서 엄마와의 소통이 조금 뜸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고 예를 들어서 엄마가 넌 이미 잘하고 있어라는 말을 해줘봤자 친구가 너 진짜 잘해라는 그 말에 입꼬리가 귀까지 가고 엄마는 뭐 10번 칭찬을 해도 별로 엄마니까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친구의 말에 조금 더 귀 기울이고 친구의 말이 더 소중한 때가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가 여학생들은 4학년 한 5학년쯤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이 친구도 여학생이잖아요. 네, 그죠? 그렇죠. 딸이라고 했으니까. 그쯤이라 조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진짜 성취감 제가 생각할 때는 엄마 아빠를 떠나서 아까 미션을 준다고 하셨는데 그런 미션을 줄 때 이렇게 함께하는 어른들의 태도도 조금 참 발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이제 이제 어른이 되었을 때 이웃의 어른이 되었을 때 이런 친구들이 와서 수줍게 말을 건넸을 때 친구에게 되게 저는 좀 그런 걸 잘하는 편인데 좀 과장해서 이렇게 전 좀 이렇게 과장을 많이 해서 아이를 칭찬을 좀 해주는데 그게 또 독이 된다고도 해서 조금 저희 아이에게는 자제를 하는 편이고요. 다른 친구들한테는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니까 그 친구 너 이렇게까지 생각했어? 정말 고마워. 이렇게 얘기를 항상 해주거든요. 그래서 엄마 아빠만의 문제가 아니네요. 이게 뭐 누구의 문제라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아동 발달, 인간 발달에 대해서 저희야 뭐 공부를 하고 이쪽에 계속 연구를 하고 하니까 그래도 답을 못 찾겠어요. 왜냐하면 발달은 개인차라는 게 있기 때문에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게 다르고 이제 유전되어 물려받은 게 다 다르고 생활하는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또 받아들이는 타이밍과 뭐 이런 용량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딱 정답입니다 하면 우리는 기계겠죠. 사람이 그렇죠. 아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자기만의 방식을 찾아가는 과정이 저는 발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순서가 있어요. 하나를 알아야지 두 개를 알고 그렇죠. 두 개를 알아야 세 개를 알고 이렇게 되는데 요즘은 빨리빨리 되다 보니까 한두 개를 아직 모르는데 바로 사회생활 시작해버려서 네다섯 개를 알아야 버려야 되는 경우가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엄마 아빠 떨어져서 이제 4명과 해야 되는 이 상황인데 이 단계를 건너뛰어서 바로 여러 명과 시작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나는 아직 여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면서 거기다가 또 순한 이제 아이니까 이렇게 위축되어서 묻어간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커오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론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했고 경험했기 때문에 친구들의 그 한마디가 더 크긴 할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믿는 거는 부모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부모에게서 더 믿음을 얻어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이렇게 다시 첫 단계로 돌아가는 거죠. 그렇게 조금씩 늘려주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해요. 초등학생이니까 혹시 이런 방법은 통하지 않을까요? 맛있는 떡볶이 집을 친구랑 이렇게 초대를 해서 네.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자꾸 주는 건 어떨까요, 선생님? 그건 좀 무리일까요? 저는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게 근데 물질에 이렇게 포인트가 맞춰버리면 애들이 또 알아요. 그쵸, 이게, 엄마들이 가장 아, 우려하는 네. 부분 중에 하나인 그러니까 거죠. 그 방법을 잘 이용하면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만약에 그냥 형식적으로 친구들하고 자리만 만들어주면 요즘 애들이 되게 똑똑하거든요. 그러면 떡볶이가 목표인 거지 이 친구와 노는 게 목표가 아니어질 수도 있어요. 맞아요. 죄송합니다. 아니 저는 방법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네네. 그런데 이 방법을 제공했을 때 이 과정이 어떻게 가느냐를 잘 살펴보시고 해결 방법을 계속 찾아가시는 게 네. 좋지 않을까. 좋습니다. 떡볶이 좋죠. 이런 그런데, 생각이 들어요. 저기 어느 분한테 들었는데 예전에 학교에 소풍을 가면 선생님 도시락을 싸가던 문화가 있던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네. 그 시절에 이 어머니께서 좀 치맛바람 그런 엄마라 가지고 선생님들 도시락에다가 도시락을 싸오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을까봐 여분의 도시락을 더 싸서 항상 소풍을 따라다니셨대요. 그럼 저 유별난 아줌마 소풍 아직도 따라왔나 하겠지만 자기는 그 도시락을 들고 가기 위해서 대신에 아이 옆에는 절대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그 아이가 엄마 있으니까 엄마 있는 데를 자꾸 오려고 한대. 그걸 밀어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친구들 중에 소외되어 있는 친구들하고 같이 가서 먹으라고 도시락을 손에 쥐어줘서 계속 딸을 밀어냈다고 하더라고요. 대단한 예, 어머니시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치맛바람이 아닌 거예요. 거꾸로인 거예요. 혹시나 소외당한 친구가 있을까봐 챙기는 엄마였던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그 딸이 외동딸인데 그 딸이 정말 엄청 큰 외국 회사에 그러니까 책임 매니저가 되어 있어요. 매니저가 되어서 몇백 명이 되는 직원을 관리하는 관리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어 있는 게 되짚어 봤을 때 내가 어릴 때 그렇게 유별난 엄마를 했던 그 효과가 우리 딸한테 흡수가 된 것 같다. 그때는 엄마 옆에 오지 마라고 하니까 딸이 되게 시무룩하고 삐지고 했는데 이제 그러지 못한 친구들을 보는 눈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조금 친구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불로 이렇게 따시키는데 그 엄마도 그렇더라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게끔 집에서 그런 친구들을 만들면 안 돼. 너도 그런 데 가담하면 안 돼. 이런 교육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충분히 필요하고 네. 아까 말씀해주신 그 사례에서도 보면 아이의 사회성 발달과 동시에 도덕성 발달까지 시켜주신 어머님 거예요. 그러니까 소외되는 친구들을 품을 수 있도록. 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별난 유별나다, 진짜 막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 과정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엄마의 목적은 달랐던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그 떡볶이 요것도 과정이 중요하지. 이 떡볶이를 먹으러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해 줬는데 여기서 어떻게 이거를 풀어나갈 것인가 이 친구들이 저도 방금 말씀하시니까 아름맘님의 이야기 듣고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엄마가 떡볶이를 사주고 떡볶이를 같이 먹는 자리를 만들더라도 네가 항상 어울리던 친구들 외에 어떻게 보면 내가 무관심했고 내가 같이 어울리지 않았던 친구들도 초대해서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 친구들도 만약에 이 사연 속의 아이와 같은 수도 성향의 있겠네요. 그런 네. 부분이라면 저 아이는 왜 나와 놀아주지 않지라는 고민을 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잘 되면 판을 엎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비주류 친구들이 주류가 돼버릴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다 생각하기 나름인 거고 어, 음. 요즘 세상이 너무 편하고 스마트하고 빨라지고 하다 보니까 과정은 크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네. 근데 결과보다는 과정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노력하는 그 순간들이 있어야지 빛나는 결과가 있는 건데 요즘은 1등만 하면 된다. 과정은 필요 없어. 이게 조금 되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까운 것 같아요. 네. 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사연과 궁금증으로 톡톡 문을 두드려 주세요. 네, 오늘 사연 보내주신 아버님께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저하지 마시고 사연 보내실 곳을 알려드리겠습니다. radio.dosirak@네이버닷컴 라디오 도시락 네이버닷컴을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그 사연 앞에 프로그램 이름을 이렇게 달아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딱 보고서 따뜻하게 그 사연을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저희는 김해 FM 경남 이음 방송국 맘앤맘 톡톡 시즌 3 심용현 서준맘 아름맘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